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청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요양병원에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요즘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나이가 많이 들고 노화됨에 따라서 집에서 케어하지 않고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던 그런 환자분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우리 치과에 내원했을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 오늘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요양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분이 우리 치과에 내원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산정에 관련된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시면요. 자, 시행규칙에 별표 6조항입니다. 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공시되어 있는 이 규칙들을 보면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거는 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얼마 냈고 본인 부담금 얼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이 100%인 경우에 별표에 한정되어서 이런 규칙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가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돈에 든 비용 총액을 포함해서 수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자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본인 부담금이 100%로 일반이란 금액 100% 금액을 다 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법에는요, 요양급여 기준이 그대로 관련되어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규칙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규칙에서 제외되고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자, 이런 부분들은 본인 부담률 100%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죠. 자, 그 아래 쭉 드래그를 내려보면요. 5번에 보시면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입원을 하신 다음에 다른 치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과로 내원하신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타 병원을 다시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은 본인 부담률 100%를 본인이 수납을 해야 된다라는 절차가 나와져 있는 근거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더 드래그를 내리면 2번에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100분의 100은 쉽게 얘기하면 본인 부담률 100% 일반으로 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나 어떠한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몇 %를 낸다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률,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원하신 분들은 100분의 100%를 그대로 내야 된다라는 규정사항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조심히 잘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진료 의뢰서입니다. 자, 거기에는 5번에 아까 요양급여의 그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라는 거는 그 현재 있는 병원에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져오셔서 이 요양병원에 다시 제출하게 되면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요양급여 의뢰를 하지 않고라는 거는 진료 의뢰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정산 비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진료 의뢰서를 들고 오셔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환자분이 본인 부담금 100%를 내고 이 영수증이랄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의뢰서를 굉장히 잘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또한 치과에서도 이 의뢰서를 잘 보관도 하셔야 되시고요. 자, 만약에 환자분이 이렇게 의뢰서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하셔서 팩스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진료 의뢰서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자,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30%, 40% 이렇게 병원의 종별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치과 의원에 왔을 때는 30%만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70%는 보험 청구를 치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자분이 총 진료비가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치과 의원에 오셨으면 3,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7,000원은 치과에서 심평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져 있죠. 자, 이러한 제도로 되어져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이죠.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 또한 다릅니다. 15%도 있고 1,000원, 1,500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급여서가 없을 때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보다 진료 의뢰서를 꼭 들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꼭 들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병원에 전화하셔서 팩스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의 의무이겠죠. 자, 우리가 건강보험을 청구할 때는 이렇게 보험 구분의 탭에 보험이라는 부분으로 클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 저렇게 총 진료비가 11만 8천원이 나왔을 때 환자분의 총 진료비는 3만 5천원으로 측정이 되죠. 자, 저렇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비율을 정해져 있는 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제도들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이 총 진료비는 11만 원이 나왔고 환자 본인 부담금 3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8만 3,030원은 우리가 청구를 해서 공단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 구분을 보험이 아니라 뭘로 한다? 일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으로 하시면 가장 큰 차이는 본인 부담금이 다르죠. 자, 건강보험 환자는 앞에서 어떠한 몇 %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준에 정해져 있는 %에서 3만 5천 원이 나왔지만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나왔을 때는 100% 총액 그대로, 총 진료비 그대로가 본인 부담금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가 왔을 때는 구분을 반드시 일반으로 체킹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으로 체킹했을 때 공단의 부담금은 없죠. 자, 그러면 치과에서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건강보험 대상자는 공단 부담금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일반으로 났을 때는 공단 부담금이 0원이라는 거죠. 자, 이 돈을 어디에서 받는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분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치과는 절대 이중 청구를 하셔도 안 되고요. 그죠? 일반으로 났기 때문에 청구했을 때 조회 버튼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누락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입원 병원 환자 키워드 일반으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왔을 때와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 때의 차이점을 좀 보면요. 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으로 내보냈던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단의 부담금인 83,000원 아까 있었죠? 그 부담금을 환자분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의 차이인 거죠. 가지고 왔을 때는 83,000원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공단 부담금이 0원으로 떠요. 자, 그러면 환자분이 가져갈 내 돈이 83,000원을 다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 자료가 미리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진료 의뢰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치과를 내원하거나 다른 곳을 내원할 때는 이렇게 의뢰서를 꼭 들고 오셔야 된다라는 차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료 의뢰서 잘 챙겨 오셨는지 한 번 더 체킹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들고 오셨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치과에서 직접 청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환자분 입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성함을 넣고요.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나서 환자분에 있는 요 환자분의 입력할 수 있는 데스크 메인 업무에서 보시면 자, 주민번호 옆에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작은 아이콘. 자, 이 아이콘의 사람에 대한 모양인데요. 이 아이콘을 떠보면 수신자 자격 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현재 자격이 언제부터 변동이 됐고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세부사항 있죠.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하나. 자, 요양병원에서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지 요 여부를 반드시 체킹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지금 현재 입원한 상태이다 라고 하시면 yes라는 y라는 그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멘트가 뜨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진료 의뢰서가 없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됨을 안내하세요 라는 멘트가 떠요. 그래서 현재 요양병원에서 잘 입원해져 있다라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그 인적사항이 잘 저장이 됐다라고 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까지 환자분의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 요양병원의 환자분이 진짜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자격조회를 먼저 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오늘 어떤 진료를 했다라고 하시면 보험 차트,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보험 차트에 있는 탭을 누르셔서 환자분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환자분이 오늘 했던 행위를 누르시려고 하면 이런 멘트가 뜰 거예요. 아, 서윤수님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보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경고를 계속 안내를 해주면서 아, 이분은 요양병원 환자구나 라고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뭘로 입력한다? 일반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 확인 멘트가 뜨면요. 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보험금을 뭘로 한다? 일반으로 입력하시고 자, 일반으로 잘 변경이 됐다라고 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다르다고 했어요. 본인 부담금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의 저렇게 멘트가 계속 클릭할 때마다 뜰 거예요. 그러면 아, 서윤수님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구나라는 걸 계속 알림창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에 해당하는 일자를 클릭하시고 그에 따른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운이 빠져서 보철물이 빠져서 오셔서 재부착을 진행을 하셨네요. 자, 이때 일반으로 클릭하시고 본인 부담금 달라진 거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 치과에서는요, 발치, 특히 치아를 뽑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치아를 뽑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중 하나. 네, 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의뢰서 여기에 보면 복용 중인 항응고제를 5월 17일부터 중지했습니다. 라고 했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향응고제, 아스피린, 혈전제,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약을 드세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치아를 뽑게 되는 외과적인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혈액순환제, 아스피린, 항응고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혈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이런 외과적인 처치가 뒤따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관련된 약을 중단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렇다고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모든 전신적인 약을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내과든 신경외과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 치아를 뽑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어떤 약은 빼고 며칠 드세요라고 아마 처방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약이 잘 확인이 중단이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약 확인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지혈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령층에 고령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는 특히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전신적인 약은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약 확인은 반드시 꼼꼼하게 하시는 거 꼭 중요하시고요. 자, 또 하나는 처방전입니다. 자, 환자분이 이렇게 치아를 뽑았어요. 뽑았으면 약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약을 원예 처방으로 우리는 보통은 건강보험료를 내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죠. 자, 똑같이 원예 처방전을 눌러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의 처방전이 입력이 되겠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비보험. 네. 비보험은 항상 기타라는 칸에 보시면 이 칸을 보시면 처방전이 급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분이 이 원예 처방전을 비급여로 받으셔서 이거를 요양병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안에는요, 약국이 있어요. 병원 내에 있는 원내 약국이 있어서 그 약국에서 이 약에 관련된 약을 조제해서 환자분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요양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한다. 우리가 처방전을 냈을 때는 처방전을 외래로 밖에 있는 약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이 처방전을 그대로 들고 병원 내로 가시는 거예요.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약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뭐였죠? 진료 의뢰서 반드시 가져오기. 네, 두 번째,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수신자 조회 잘 하시고 뭘로 입력한다? 일반으로 입력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신적인 약, 질환에 관련된 약을 반드시 체크하는데 특히 발치, 이런 외과에 관련된 약을 반드시 체킹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케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선행할 수 있도록 치과에서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런 원칙들 몇 가지만 잘 준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무난하게 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에 연이어서 직접 명세서랄지 기타 등등 출력하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시간에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